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의 김현 행정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이제 집을 하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매매 계약 이후 이제 등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고 이거를 왜 안 하거나 지연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가 따르는지 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뭐고 왜 만들어졌는 데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 여러 가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이제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렇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이중 계약을 하시는 어떤 그런 관행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를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공평하게 이제 과세가 이제 부과가 되거나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좀 더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신고 대상을 주로 보면 기존의 이제 부동산 이제 매매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공급 계약, 뭐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50세대 이상, 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개발법이라든가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공급계약,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전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계약, 이런 계약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이제 13일 이후로 이제 계약건에 대해서 이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취득을 해가지고 조달을 해서 집을 구입을 했고 그 이후 어떻게 해서 이제 입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주택 이제 거래 신고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신고는요,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제 하거나 이제 시청의 이제 부동산과를 이제 방문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거래 가격 신고 시에는 시청 부동산과에 여기부터 이제 부동산 어떤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이제 교부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신고를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는지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월 20일 이전의 계약건에 관해서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 60일이고요. 지금 이후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30일 이내에 거래 계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를 하시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들어가셔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 신고, 부동산 시청 부동산과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좀 허위로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가 나가고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3월 이하에는 3월 밑으로 이제 이하로 이제 하신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이면은 10만 원, 3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5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미만은 25만 원, 3월 초과는 이제 200만 원, 5억 원 이상 중인데 3월 이하는 50만 원, 3월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이런 분들은 이제 400만 원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거짓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과태료 400만 원. 관련 자료 제출을 명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반 사항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외의 사항으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2가 부과되고요.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도 취득 가액의 100분의 2.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액의 차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요. 중개사님들이 많이 이제 거래 신고를 해둡니다. 중개사님들의 역할은 부동산을 중개 알선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거래 신고를 해주는데, 개업 중개사가 거짓 기재하거나 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요. 또는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행정처벌 받는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 이제 뭐 행정사들을 통해서 과태료 감경이라든가 구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특히 이런 경우도 굉장히 조금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냐면은 아파트나 이런 어떤 주택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 신고를 그 시행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구입하신 뭐 100명, 200명, 300명 되신 분들이 과태료, 아까 제가 보면 이제 지연 신고를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나는 새로 분양된 아파트나 이런 거를 구입해가지고 잔금 다 내고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거래 신고를 이거 하는 것들은 이 시행사에서 다 해주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떡하니 거래 신고 시행사에서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잔금 지급을 해가지고 많이 지연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 시행사 쪽에서 이거를 뭐 자기네들도 이거를 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지에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분들이 단체로 이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가 많이 굉장히 단체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거를 하지 마시고요. 단체로 해서 이제 저희 같은 전문 행정사한테 얘기하면은 단체로 과태료를 구제하는 이의신청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에도 뭐 대응하거나 굉장히 이제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전문 행정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이제 거래 신고와 그게 뭔지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과태료 처분과 구제 방법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도 부동산 관련 정보라든가 금융 관련 정보, 각가지 행정 정보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